60대 이후 행복한 사람 특징. 지난번에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문득 60대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나이에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들의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특징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60대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사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매일 우리가 마주치는 작은 것들에서 큰 기쁨을 찾게 해줍니다. 자신의 과거를 포용하면서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돌본다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취미나 지식을 통해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그로 인해 생긴 원망이나 불만을 풀어내는 것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죠. 이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일상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이런 특성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황금길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낀다. 얼마 전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들려드리고 싶어요. 마틴 셀리그만과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게 중요하대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장자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자는 옛날 중국 철학자인데 그는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했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내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장자처럼 우리도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틱나탄이라는 베트남 출신의 명상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죠. 그래서 매일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며 살면 정말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 예를 들어 맛있는 아침을 먹었다거나 예쁜 꽃을 봤다거나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기가 마음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둘째,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느껴보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셋째,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며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한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건강 관련 기사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 기사에는 60대 이상이 되어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몸만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큰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일단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심리학자 셸리 테일러는 운동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대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을 늘린다고 말해요. 또 요가나 명상 같은 걸 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힌두 철학에서는 이런 명상과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요가는 몸을 유연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주니까 일석이조죠. 건강한 식단도 중요해요. 매일 과일이나 채소, 전곡류 같은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건강한 습관들이 모이면 몸도 마음도 훨씬 좋아지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친구들이나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결국 이 모든 건강한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건강 습관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 보세요. 매일 조금씩 건강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며칠 전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고 해요. 로버트 에먼스라는 심리학자는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이 더 긍정적이고 삶에 만족하며 우울한 감정을 덜 느낀다고 말했어요.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의 마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답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불교에서 감사의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과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를 통해 우리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런 감사의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서도 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 사상가 중 하나인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예요.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비슷한데,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하루에 몇 분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명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당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삶이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감사는 정말 강력한 도구이니 이를 통해 매일을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로, 혼자 있을 때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즐길 줄 안다. 얼마 전에 한 연구를 읽었는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사람의 행복감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있을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학에서는 자기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할 때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책을 읽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철학자들도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말하곤 해요. 이 시간을 이용해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과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요리 등 뭐든 좋아요. 이런 활동들은 즐거움을 주고 자신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늘 흥미롭죠.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통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들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그 시간이 결코 외롭거나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수를 되돌아보고 원망이나 불만을 풀어버린다. 지난주에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최근에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그로 인한 분노와 원망을 푼 후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듣고 나니 60대 이후에도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용서와 감정을 다루는 것이 정신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용서 연구의 전문가인 로버트 엘라이트는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용서할 때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통해 사람들은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분노나 원망을 마음의 도구로 보고 이런 감정을 놓아주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라고 가르치죠. 마음 챙김이나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현대의 심리학자 중 마틴 셀리그만도 긍정적인 감정과 관계, 성취감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태도를 실천할 수 있을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면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을 놓아주세요. 매일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로 적어보세요. 이것은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과거의 부담을 내려놓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실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60대 이후에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뤘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포용하는 걸 의미해요.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어나는 작은 좋은 일들에 감사할 줄 알면 그 자체로 이미 큰 행복을 얻는 거죠. 건강을 돌보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니까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취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죠.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그로 인한 원망이나 불만을 풀어내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그 감정을 풀어내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요.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건강을 챙기고, 자신의 실수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기초가 되죠. 60대가 되어도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각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 특징. 지난번에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문득 60대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나이에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들의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특징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60대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사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매일 우리가 마주치는 작은 것들에서 큰 기쁨을 찾게 해줍니다. 자신의 과거를 포용하면서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돌본다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취미나 지식을 통해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그로 인해 생긴 원망이나 불만을 풀어내는 것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죠. 이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일상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이런 특성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황금길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낀다. 얼마 전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들려드리고 싶어요. 마틴 셀리그만과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게 중요하대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장자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자는 옛날 중국 철학자인데 그는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했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내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장자처럼 우리도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틱나탄이라는 베트남 출신의 명상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죠. 그래서 매일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며 살면 정말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 예를 들어 맛있는 아침을 먹었다거나 예쁜 꽃을 봤다거나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기가 마음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둘째,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느껴보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셋째,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며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한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건강 관련 기사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 기사에는 60대 이상이 되어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몸만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큰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일단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심리학자 셸리 테일러는 운동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대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을 늘린다고 말해요. 또 요가나 명상 같은 걸 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힌두 철학에서는 이런 명상과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요가는 몸을 유연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주니까 일석이조죠. 건강한 식단도 중요해요. 매일 과일이나 채소, 전곡류 같은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건강한 습관들이 모이면 몸도 마음도 훨씬 좋아지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친구들이나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결국 이 모든 건강한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건강 습관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 보세요. 매일 조금씩 건강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며칠 전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고 해요. 로버트 에먼스라는 심리학자는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이 더 긍정적이고 삶에 만족하며 우울한 감정을 덜 느낀다고 말했어요.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의 마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답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불교에서 감사의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과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를 통해 우리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런 감사의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서도 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 사상가 중 하나인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예요.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비슷한데,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하루에 몇 분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명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당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삶이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감사는 정말 강력한 도구이니 이를 통해 매일을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로, 혼자 있을 때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즐길 줄 안다. 얼마 전에 한 연구를 읽었는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사람의 행복감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있을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학에서는 자기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할 때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책을 읽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철학자들도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말하곤 해요. 이 시간을 이용해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과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요리 등 뭐든 좋아요. 이런 활동들은 즐거움을 주고 자신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늘 흥미롭죠.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통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들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그 시간이 결코 외롭거나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수를 되돌아보고 원망이나 불만을 풀어버린다. 지난주에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최근에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그로 인한 분노와 원망을 푼 후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듣고 나니 60대 이후에도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용서와 감정을 다루는 것이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용서 연구의 전문가인 로버트 엘라이트는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용서할 때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통해 사람들은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분노나 원망을 마음의 도구로 보고 이런 감정을 놓아주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라고 가르치죠. 마음 챙김이나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현대의 심리학자 중 마틴 셀리그만도 긍정적인 감정과 관계, 성취감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태도를 실천할 수 있을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면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을 놓아주세요. 매일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로 적어보세요. 이것은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과거의 부담을 내려놓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실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60대 이후에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뤘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포용하는 걸 의미해요.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어나는 작은 좋은 일들에 감사할 줄 알면 그 자체로 이미 큰 행복을 얻는 거죠. 건강을 돌보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니까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취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죠.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그로 인한 원망이나 불만을 풀어내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그 감정을 풀어내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요.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건강을 챙기고 자신의 실수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기초가 되죠. 60대가 되어도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각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 특징. 지난번에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문득 60대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나이에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들의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특징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60대 이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사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매일 우리가 마주치는 작은 것들에서 큰 기쁨을 찾게 해줍니다. 자신의 과거를 포용하면서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돌본다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취미나 지식을 통해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그로 인해 생긴 원망이나 불만을 풀어내는 것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죠. 이 모든 것이 결국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일상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이런 특성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황금길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낀다. 얼마 전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들려드리고 싶어요. 마틴 셀리그만과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게 중요하대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장자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자는 옛날 중국 철학자인데 그는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했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내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장자처럼 우리도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틱나탄이라는 베트남 출신의 명상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죠. 그래서 매일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며 살면 정말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 예를 들어 맛있는 아침을 먹었다거나 예쁜 꽃을 봤다거나 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기가 마음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둘째,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느껴보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셋째,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며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한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건강 관련 기사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 기사에는 60대 이상이 되어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몸만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큰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일단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심리학자 셸리 테일러는 운동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대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을 늘린다고 말해요. 또 요가나 명상 같은 걸 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힌두 철학에서는 이런 명상과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요가는 몸을 유연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주니까 일석이조죠. 건강한 식단도 중요해요. 매일 과일이나 채소, 전곡류 같은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건강한 습관들이 모이면 몸도 마음도 훨씬 좋아지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친구들이나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결국 이 모든 건강한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건강 습관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 보세요. 매일 조금씩 건강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며칠 전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된 적이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고 해요. 로버트 에먼스라는 심리학자는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이 더 긍정적이고 삶에 만족하며 우울한 감정을 덜 느낀다고 말했어요.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의 마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답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불교에서 감사의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과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를 통해 우리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런 감사의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서도 큰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 사상가 중 하나인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예요.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비슷한데,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하루에 몇 분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명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당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삶이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감사는 정말 강력한 도구이니 이를 통해 매일을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로, 혼자 있을 때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즐길 줄 안다. 얼마 전에 한 연구를 읽었는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사람의 행복감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있을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학에서는 자기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할 때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책을 읽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철학자들도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말하곤 해요. 이 시간을 이용해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과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요리 등 뭐든 좋아요. 이런 활동들은 즐거움을 주고 자신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늘 흥미롭죠.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통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들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그 시간이 결코 외롭거나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수를 되돌아보고 원망이나 불만을 풀어버린다. 지난주에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최근에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그로 인한 분노와 원망을 푼 후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듣고 나니 60대 이후에도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용서와 감정을 다루는 것이 정신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용서 연구의 전문가인 로버트 엘라이트는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용서할 때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통해 사람들은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분노나 원망을 마음의 도구로 보고 이런 감정을 놓아주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라고 가르치죠. 마음 챙김이나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현대의 심리학자 중 마틴 셀리그만도 긍정적인 감정과 관계, 성취감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태도를 실천할 수 있을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면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과거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을 놓아주세요. 매일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로 적어보세요. 이것은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과거의 부담을 내려놓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실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60대 이후에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뤘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포용하는 걸 의미해요.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어나는 작은 좋은 일들에 감사할 줄 알면 그 자체로 이미 큰 행복을 얻는 거죠. 건강을 돌보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니까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취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죠.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그로 인한 원망이나 불만을 풀어내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그 감정을 풀어내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요. 자신을 사랑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건강을 챙기고 자신의 실수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기초가 되죠. 60대가 되어도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각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